아주 이상한 나라가 돼 있다니까요. 대한민국이. 극단적으로 말하면 로스쿨 가가지고 변호사 되어봤자 희망이 없어요. 자손 몇 대에 걸쳐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법조인 집안 아니면 별 답이 없어요. 저희 집안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제 여동생, 첫째 여동생이, 그래도 그 여동생도 꽤 잘 살거든요. 그 여동생의 딸이 둘이 있는데 첫째 딸이 그야말로 거의 천재입니다. 천재. 내가 봐도 우리 조카지만은 머리가 엄청 뛰어나 공부도. 근데 얘가 바이올린을 하는데 선생님들이 절대 응감이라는 거예요. 바이올린도 대회 나가면 맨날 1등하고 이러는 거예요. 서울예술고등학교 수석 입학, 서울음대 기악과 수석 입학, 수석 졸업. 그럼 지금 막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를 하고 있냐? 아니에요. 걔가 해보니까 이 세상이 너무나 빡빡하니까 서울대 다니면서 경영대 복수 전공. 애가 머리가 뛰어나니까. 그리고 고대 로스쿨 가서 이번에 변호사 돼 있어요. 근데 맨날 저한테 예삼촌 이러면서 막 카톡 보내고 욕을 드립다 보네. 이씨 더러운 세상. 내가 이렇게 죽도록 하는데 300만 원밖에 못 받는다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30대 초중반 젊은 친구들이 이 사회에서 스펙이 화려하다고 우리 부모님 세대처럼 그렇게 성공할 수가 없어요. 왜 없느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구조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대입제도의 모순이다, 검찰 개혁이 되니 안 되니 이게 아니에요. 한국의 미래를 놓고 보면 정말 이거 해결하기 어려운 인구 구조의 모순이 너무나 심각한 나라예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자녀들은 지금보다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 가능성이 앞으로는 절대로 없는 세상을 우리가 맞이할 가능성이 있어요. 인구 확정. 1970년대는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이렇게 피라미드형이었어요. 위에 늙은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먹여 살리는 데 대한 부양 책임이 그렇게 높지도 않고 여기 어린애가 엄청 많이 태어나줬기 때문에 14, 15년만 있으면 다 생산 연령층으로 들어가니까 경제가 활력이 조금만 있으면 빵빵하게 나오게 돼 있어요. 저런 구조. 30년을 평균 10%를 넘는 고도성장은 인류 역사에서 한강의 기적밖에 없어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살던 나라가 세계 10대 강국이 된 거죠. 그럼 이 강국이 잘 갈 수 있느냐? 이 처음에 인구 정책을 너무 잘못 썼어요. 인구가 막 늘어나니까 겁이 나가지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러다 지금 문제가 터져버린 거예요. 거기에다가 의료기술이 너무 잘 발달하고 대한민국의 의료보험 제도는 세계 1등이거든요. 안 돌아가셔. 우리나라 인구의 대부분이 노인들이야. 그런데 그걸 누가 다 먹여 살려? 지금 우리 애들이 먹여 살려야 돼요. 모양이 이건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역피라미드가 나오는 거예요. 인구 구조에서 이런 인구 구조는 우리나라만 지금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인구 부양비가 100이 넘어가는 어이없는 나라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얘들이 40대에서 65세 은퇴할 때까지 소득의 70% 내지 80%는 세금이나 각종 사회보장비로 다 내야 돼. 그래서 좋은 대학 가봤자 로스쿨 졸업하고 변호사 돼봤자 일자리가 없는데 저 서초동 가면요 길가에 채 있는 게 변호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학 잘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진짜 좋은 대안은 뭐냐? 대한민국을 떠나는 겁니다. 우리나라 젊은이. 저는 그게 엄청나게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어디로 가는 게 제일 좋으냐? 아프리카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거기에 인구 구조는 아직도 피라미드거든. 거기 가서 정말 이거 훨씬 우리가 앞선 비즈니스 많이 했잖아. 그걸 이식시키면 그냥 어마어마한 재벌이 될 수 있어요. 아니면 적어도 동남아. 아니 생각을 바꾸셔야 돼. 대한민국에서는 인구 구조상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정말 어렵다. 부모의 시대는 일시적인 특이한 시대였단 말이에요. 30년간 고도 압축 성장의 중심에 여러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매년 10%씩 증가하니까 대학 졸업하면 서로 데려가려고 했죠. 기업에 들어가면 기업이 막 계열사를 맨날 만들어. 그래서 부장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계열사 가서 사장하라 그러고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이게 부모 세대의 30년간 고도 압축 성장의 단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세대는 어떤 생각을 했냐? 대학을 잘 나오는 게 곧 성공이었어. 부모의 시대는 명문대 진학 이꼴 성공. 그래서 이런 대기업들에 다 가고 그래서 한국적인 치열한 입시가 나왔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자녀를 낳고 애들 중고등학교 보내니까 자기가 그 경험을 해놓으니까 우리 애들 시대도 대학 잘 나오는 게 중요할 거다 생각하는 바람에 대한민국의 사교육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비약적으로 큰 산업이 돼버렸죠. 한국의 사교육은 고도 압축 성장, 한강의 기적이 만든 또 하나의 부산물입니다. 대한민국의 사교육은 고도 압축 성장의 부산물에 지나지 않는다.
부모 세대의 경험을 자녀에게 이식하려는 일종의 착시 현상이다. 이제 그런 일 안 일어난다. 제가 사교육 기업의 총수 아닙니까? 제가 회사를 10개나 넘게 가지고 있는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갑자기 사교육이 절벽이 일어날 거다. 대한민국의 사교육은 어느 한순간 빵 떨어져서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10년, 길어도 20년 안에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아직 메인은 입시입니다. 그런데 이 입시가 효용성이 없다는 게 바로 곧 증명될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부터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된다. 교육 패러다임이 이미 바뀌었다. 부모님이 경험했던 그런 시대가 아니다. 이미 경제성장률 2%에서 0%를 향해서 가는 저성장 시대에 들어갔다. 그리고 인구는 곧 감소하는 쪽으로 간다. 그러면서 역피라미드에 심각한 문제가 온다. 고령화가 얼마나 심각해지느냐. 아예 노인만 가지고 따로 부양비를 한번 계산해봤어요. 2000년에는 10%밖에 안 됐어요. 비약적으로 2050년 77%나 돼요. 얼마 전에 10%였는데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의 비율이 7% 넘어가면 이제 노령화 사회라 하는데 이제 우리 초노령화예요. 그때 부양비가 이거밖에 안 됐는데 20년 만에 2배 늘었죠. 여기 30년 만에 이거 3배 이상 늘었다. 77%. 저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2067년, 이 문제 2067년에 가면 직장 생활하는 이 아저씨들 30, 40대들 어깨에 아새끼 한두 놈, 와이프, 노인 거의 2놈을 짊어지고 가야 되는 세상이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지금과 같은 생산 방식으로는 나라를 이끌어갈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천재가 나와. 이제는 4차 산업에 의해서 전혀 다른 세상이 오니까 이제는 방탄소년단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와야 돼. 엄청나게 창의적이고 한 명의 생산 능력이 막 100만 명 이런 정도의 어떤 창의적이고 천재의 그런 인재가 양성 안 되면 대한민국은 이 부양비를 견딜 수가 없게 된다. 애들이 대학을 잘 가고 이거보다는 우리 애가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 정말 창의적이고 천재적인 역량이 어디 숨어있는지 그걸 찾아낼 것인지 아니면 아프리카로 갈 건지 뭔가 이런 결단을 하시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이 상황에 맞다.